네, 안녕하세요. 목덩이들 목덕방 언니입니다. 저희는 지금 방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이동에 어쩐 일로 가시나요? 방이동에 오늘 임대차 잔금하는 날이어가지고 전임차인 퇴거 잘 하셨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제 잔금을 이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러 방이동으로 출동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임대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저희가 매매 전문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당연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임대차랑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 건물에 결국 컨텐츠를 넣고 수익을 또 창출하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임대차 문의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다 사실 소화하기는 어렵고, 매입해드린 물건들 임대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절친, 코 찔찔이 때부터 알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하시는데 어썸 기타라고 기타, 드럼, 뭐 보컬 이런 교습소 이런 거를 그 친구가 20대 때 수원 낡은 건물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국에 프랜차이즈로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음악 교육 씬에서 여튼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희구 과장이랑 같이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이미 성수동에 하나 임대차 진행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방이동 진행을 완료해서 오늘 잔금 좀 하는 것도 좀 같이 공유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임대차 진행했잖아요, 이희구 과장님. 네. 임대차 진행하는 거랑 매매 진행하는 거랑 하면서 느끼는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대화의 깊이라고 할까요? 디테일이 좀 달라요. 임대차는 진짜 세세한 거 하나까지 화분 하나 막 두고 가겠다, 인터넷 선 안 끊어주시면 안 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문의하시고 하시거든요. 간판은 언제 떼는지, 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철거를 하게 되면 위층 아래층 뭐 임차인들한테 또 고지도 또 해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매매에서는 좀 거시적이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게, 결국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용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건물을 매매하거나 하는 것들은 임차 내용과는 별개로 이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임차인을 승계하는 행위, 이러다 보니까 희구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디테일을 찾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임대차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많이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업장이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지를 내가 세밀하게 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임대차 계약을 해보니까 좀 더 이제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고 임대인의 니즈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원 때는 저도 그랬지만 기회가 있으면 뭐든 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잔금일이 또 여러분 수수료 받는 날이거든요. 긴 시간 노력하고 나서 이제 저희 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잔금 때 받으니까 잔금 날이 참 좋아요. 고객님께서 수수료 입금했습니다 딱 할 때 기쁨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잔금을 많이 하고 싶다. 저는 그게 저의 목표예요. 사장님이 수수료 잘 받는 노하우가 있나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 문화가 조금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 게, 계약 시에 일부 뭐 50%, 잔금 시에 50%,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중개 보수가 바로 중개사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로 손님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수수료는 결국은 손님께서 만족한 만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셔서 자산의 어떤 증식의 시작을 잘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수수료도 요구하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 고객님이 뭐 양보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많았고 이러면 중개사가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해드렸는지 그거에 따라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수수료를 마지막에 받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그 수수료를 갖고 뒤흔드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중개사의 한 명으로서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고객분들 이제 일 마무리하고 잔금할 때 기분 좋게 주시고 가시고, 수수료를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예 안 주시면은 그건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매가의 0.9% 이내에서 협의 사항인데 나는 0.1% 준다, 이렇게 하시는 고객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일한 만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수수료를 주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중개인들이 뭐 일 별로 안 하고 돈 많이 벌어간다 막 이런 인식도 꽤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실무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면서 저는 일하고 있어요. 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제 잔금한 서초동 잔금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매도매수자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계약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많은 인풋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나 이 밖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계약 한 건으로 얼마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크게 보면 사실상 저는 노동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개사도 사실 중개사 나름이에요. 되게 나쁜 중개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돈만 벌려고 하는 중개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 잘하고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동기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신이 성실한 공인중개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원래는 양궁장이었던 공간인데 이제 여기가 어썸기타 방위점으로 아주 새롭게 또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중개사로서 또 되게 재밌는 일이, 공간이 이렇게 새로 바뀌고 누군가가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는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